애들 좀 잘 챙기라는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병 던진 며느리 구속. 맥주병 하나가 던져졌다. 애들 좀 잘 챙기라는 시어머니 훈계에 터진 분노. 그리고 그녀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의 이야기 조용히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병 던진 며느리, 남편에게는 맥주병으로 폭행. 2023년 10월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가족 간 폭력 사건이 2023년 11월 2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의 판결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당시 남편 B씨와 시어머니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들었다. 이후 남편이 집에 가자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해 유리 맥주잔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지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형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폭행에 격분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애들 좀 잘 챙겨라. 쁜 며느리의 마음속 어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툭 건드린 말은 한마디는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술자리의 분위기, 그날의 감정선, 그리고 그 며느리의 삶의 무게까지도. 그녀는 결혼 후 엄마가 된다는 것과 며느리가 된다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애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시댁 제사와 명절 준비까지 맡으며 자신의 하루 중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단 몇 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툭 던진 애들 좀 잘 챙겨라 라는 그 말은 그저 조용히 누르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술은 때론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가끔은 참아온 감정까지도 이성을 앞질러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녀가 들었던 말은 하나였지만 그 말 속에 쌓여있던 지난날의 기억은 수십 개의 목소리로 다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애 엄마가 그 정도도 못 챙기면 어떡하니? 시댁 일은 네가 해야지. 네가 며느리잖아. 그녀는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휩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수십 년을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면 요즘 며느리는 감정이 너무 솔직하고 거칠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들었던 그 말대로 며느리에게 말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애는 잘 챙겨야지. 그래야 너도 편해. 하지만 그 말의 방식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 때론 폭격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마도 몰랐겠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또 한 사람, 남편 B씨. 술기운에 얼굴이 얼얼해질 만큼 아내에게 이마를 맞고도 참다가 어머니에게 던진 맥주병에 격분해 그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폭행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그날 그도 한 인간으로서 감정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왜 말렸을까? 왜 그만 가자고 했을까? 혹시 그는 이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쌓여가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가 택한 말, 집에 가자는 말은 그 나름대로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아내에게는 도망처럼 들렸을 수도 있다.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지? 그녀가 느낀 절망은 어쩌면 남편의 무력함이 아니라 그 무력함조차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넘나들게 됩니다. 조언이 훈계가 되고 관심이 간섭이 되고 사랑이 때론 폭력처럼 다가올 수 있죠. 그 경계선이 있어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상대의 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은 내 의견을 멈춰야겠구나 하는 작은 존중의 시작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하는 생각이 상대가 가진 감정과
선택을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각자는 하나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슬퍼할 자유도 지칠 권리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존엄한 주체인 거죠. 사람을 단지 역할로만 보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쓰임새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엄마니까 참아야지, 며느리니까 잘해야지, 남편이니까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그저 하나의 감정 있는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를 상처내는 존재가 아닌 서로의 삶을 감싸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고 남편이 말없이 중간에서 떡 버티는 게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르침이 아닌 대화를, 지적이 아닌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서열이 아닌 수평적인 존중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그만 싸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읽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즉 균형자로서의 자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에 폭발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그 말 한마디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나지 않도록 감정을 조율하고 흐름을 바꾸는 역할, 지금은 남편들이 그 역할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서로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엄마나 며느리로가 아닌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만 비로소 가족으로서 감싸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면 그건 곧 가르침이었고 질서였고 도리였습니다. 말을 받으면 안 됐고 그 말엔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예의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관계는 평평해졌고 이제는 말에도 형식이 아니라 방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말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훈계가 아니라 대화여야 하고 그 마음이 진짜 염려였다면 그건 지적이 아니라 이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보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멈출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가족의 중심이니까 하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를 위하는 것인가?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조용히 눈치만 보며 서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남편입니다. 그는 자리를 지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껏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그저 갈등을 피하려는 행동이었을 뿐 진짜 중재는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남편이라면 단순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균형자입니다. 분노와 상처 사이, 무심함과 책임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지금 아픈지를 먼저 알아채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남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물을 들이붓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공기를 바꿔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이 터지고 나서야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미세한 균열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 그게 이제 남편이 해야 할 진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조차 우리는 관계마다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사랑의 상처가 되지 않고 가까움이 함부로 변하지 않으며 역할의 존재 전체를 삼키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역할은 잠시일 뿐 그 안에도 감정이 있고 지쳤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저 역할로만 보지 않고 감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을 울타리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가족, 가장 가깝고 가장 멀 수 있는 관계,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주고받았습니다. 네가 좀 더 참아야지. 원래 가족이란 그런 거야.
자식 키우는 건 다 그랬어.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많은 침묵과 눈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단한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국은 단 한 가지를 원합니다. 이해를 받고 싶다. 누군가 나의 사정을 말없이 알아주고 그 말 뒤에 있는 진심과 무게까지 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보다 더 따뜻한 위로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며느리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누구 하나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 그날 그냥 위로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단다. 네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너무 말이 없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어. 그리고 남편은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겠죠. 내가 미안해. 어느 편도 들지 못해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처럼 우리는 결국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 이해에 시간이 걸릴 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한숨과 눈빛, 그리고 잠시 멈춘 침묵 속에 사랑과 미안함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누군가에게도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안전하다 느끼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은 무엇을 얼마나 해줬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말을 멈추고 귀를 열고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족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의 맥주병이 던져졌고 서로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너머로 우리 시대 가족의 진짜 숙제가 드러났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향한 작은 배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말을 멈추고 마음을 들을 때 가족은 다시 가족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슴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코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